그다음에 이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조직행동론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작년에는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 전까지는 헬이었어요. 네, 아 정말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요 과목하고 인사관리 두 과목 강의하고 있는데 와 정말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경영조사 준비하시는 경우에 보면 기본적인 교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재를 벗어나는 범위로 출제가 되면 저희도 사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정말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출제 경향 및 출제 범위를 파악하기 힘든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편 또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과목, 그러니까 인적자원관리 분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유 역시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론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렇고요. 그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관리 분야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현업에서 인사 쪽 업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 인사 쪽 업무 하시다 보니까 인사관리는 뭐 걔도 현업 하시면서 들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노사관계론 역시 노동법하고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니까 현업 하시면서 들은 적이 있으신 내용들이 이거든요. 근데 딱 이 과목 들으시면 첫 번째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좀 학문적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요? 고득점보다는 합격점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몇 순위 과목, 무조건 몇 순위 과목? 3순위 과목이요. 그냥 조직행동론은 면과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세요. 네.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그냥 50점만 맞으면 돼. 라는 형태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랑 노사관계론, 요즘 내용 잘못 들어지고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 노사관계론이랑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인사관리부터 보시게 되면 인사관리는 역시나 이제 그 원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가장 출제 경향이 안정되어 있어요. 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범위에서 고른 출제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역시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원관리 분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인노무사 시험과 과목이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인적자원관리 분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인노무사 시험하고 어떻게 돼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과목 중에 일부가 그냥 인적자원관리 분야 시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 종종 있냐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저 사실 공인노무사 쪽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황이라서 그 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그 노무사 2차 시험 보는 친구들이 모의고사로 경지사 2차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시기상으로 그 노무사 시험보다 경지사가 앞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경지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또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경지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지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똑같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시험이 노무사 시험하고 경지사 시험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출제위원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특히 그게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1차 시험 경영학에서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기출문제 양쪽을 다 분석해 보면 심지어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1년 텀을 두고 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둘은 분명히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사 기출문제를 같이 좀 병행하시면 생각보다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노무사 시험 과목 겹치는 게 뭐냐면 사실 세 과목이 다 겹쳐요. 다 겹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조직행동론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사 기출문제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왜 많이 강조하지 않냐면 그 경지사 같은 경우는 조직행동론으로 돼 있고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조직론으로 돼 있고요. 결이 좀 달라요. 예, 결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출제 형태가 어떤 형태가 다르냐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30점짜리 2개, 10점짜리 4개잖아요. 노무사 쪽은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2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사이즈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도 좀 다르다 보니까 조직행동론과 노무사 쪽이 그렇게 크게 많이 물론 보시면 좋긴 하겠지만, 예, 크게 많이 결탁되어 있는 느낌은 없는데, 이쪽은 과목 명칭도 비슷하고 해서 조금 연계시켜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기출문제도 좀 같이 확인하시면서 가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노사 관계론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고, 요게 좀 장표가 잘못 들어가 있어서 그냥 써드릴게요. 그 원래 뭐냐 하면 예, 일단 이 노사 관계론 같은 경우는 일단 범위가 너무 넓어요. 물론 이제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사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노사 관계, 경영 참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노동법이라는 것이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노동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사 관계론은 범위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를 종종 보시냐면 브리타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브리타는 용어가 좀 어색하신 거죠? 예, 그 수험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이 브리타가 바로 뭐냐면요, 불의의 타격이요. 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형태가 출제되는 경우를 브리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노사관계로는 그 노동법과 관련해서 이 브리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브리타라고 해서 이거 브리타 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쓰셔야 될 거고요. 그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브리타니까 모르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 몇 점이라도 얻으셔야 되니까 무조건 쓰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뭘 쓰셔야 될까요? 문제를 읽다 보면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단어와 관련된 거 뭔가 알고 계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다 쓰시는 거죠. 그게 노사관계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어떤 측면도 배제할 수가 없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사관리 쪽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사관리에서 정리하시는 노사관계론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노사관계론에 대한 답안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관계론이라는 것은 그 노동법과 인사관리가 좀 절충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 비중들을 보면 이쪽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사관리, 경영학 사이드의 내용들보다는 그 노동법, 법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출제되는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뭐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좀 효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어쨌든 법의 문제가 되니까 뭐를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될까요? 법조문을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노사관계론은 법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법조문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다가 아무래도 법조문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이론서를 가지고 보완하는, 이론서를 가지고 보완하는 형태로 좀 공부하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노사관계론에 대한 그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순위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드리면, 분명한 3순위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한 거 다 3순위인 것 같아요. 네. 그 조직행동론이 3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인사관리랑 노사관계론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합격점을 이제 평균 60점을 넘기신 형태의 전략, 그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